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 하지만 단순한 밥 반찬이 아니라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슈퍼푸드라는 사실 아시나요? 김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김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바다의 보물 이야기. 김의 역사와 기원. 어느 추운 겨울날 할머니께서 따뜻한 밥에 참기름 두른 김을 올려주시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고소하고 바다 내음 가득한 김 한 장에는 1000년이 넘는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김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먹혀졌는지 정확한 기록을 찾아보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라의 한 어부가 우연히 바닷가 나뭇가지에 검은 해초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이를 말려서 먹어보니 맛이 좋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어부의 성이 김씨였기 때문에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죠. 하지만 공식적인 문헌에서 김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1424년 편찬된 경상도 지리지에 해이라는 이름으로 김이 기록되어 있고 1530년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는 해태라고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연안에서 자연산 김을 채취해서 먹었습니다. 본격적인 김 양식은 조선 후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전남 광양만 일대에서 갯벌에 나뭇가지를 꽂아두면 김이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것을 발견한 어민들이 체계적인 양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김은 단순한 채취 대상이 아니라 기를 수 있는 농산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김 양식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음력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바닷물의 온도와 영양분이 김 생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를 정확히 파악해서 양식했습니다. 대나무나 참나무 가지를 갯벌에 꽂아 김포자가 달라붙게 하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김이 공기와 바닷물을 번갈아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김이 자라는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민물이 적당히 섞이는 기수역에서 가장 맛 좋은 김이 자란다는 것을 알았고 바닷물의 염도와 영양염류 농도까지 경험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지혜는 지금의 과학적 양식 기술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김의 종류와 특징. 시장에 가면 다양한 김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마른 김, 구운 김, 조미김. 같은 김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맛과 향을 낼 수 있을까요? 마른 김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김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펴서 말린 것으로 김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검푸르고 윤기가 나며 손으로 만져봤을 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면 좋은 마른 김입니다. 구운 김은 마른 김을 살짝 구워서 바삭함과 고소함을 더한 제품입니다. 열을 가하면 김 특유의 비린 맛이 줄어들고 고소한 향이 증가합니다. 아이들이 김을 처음 접할 때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조미김은 구운 김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한 것으로 간편한 반찬이나 간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이 가장 잘 자라는 지역은 서해안과 남해안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 김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김의 고향입니다. 완도, 해남, 진도 등지에서 생산되는 김은 색깔이 검고 윤기가 나며 맛이 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충청남도 서천과 태안 일대의 김도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 지역은 금강과 한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으로
영양 염류가 풍부해서 김이 잘 자랍니다. 김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류와 수온입니다.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자란 김이 가장 맛있습니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클수록 김이 공기와 바닷물을 번갈아 접촉하면서 더욱 쫄깃하고 영양가 높은 김이 됩니다. 최근에는 품종 개량을 통해 더욱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의 영양 성분. 작고 얇은 김 한 장에는 놀라운 영양의 보고가 숨어 있습니다. 김을 바다의 채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백지당 단백질 함량은 약 40지으로 이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특히 김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포함한 완전 단백질로 체내에서 직접 합성할 수 없는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근육량 유지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원이죠. 미네랄 함량도 놀랍습니다. 칼슘은 백지당 70mg, 철분은 11mg나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김의 철분은 흡수율이 높아서 일반적인 철분 보충제보다 효과적입니다. 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요오드입니다. 김백지에는 약 2984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2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신진대사 조절과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함량도 뛰어납니다. 특히 비타민 O와 C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12도 많이 들어있어서 신경계 건강과 혈액 생성에 기여합니다. 김의 가장 특별한 성분 중 하나는 포르피란입니다. 이는 김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다당류로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포르피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피코시아닌,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방지와 각종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김이 바다의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풍부한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이 우리 몸에 주는 효능. 김 한 장에 담긴 건강의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김을 신선한 음식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과학이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갑상선 건강입니다. 김의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과 트리오오드 티로닌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며 뇌 발달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도 김의 큰 장점입니다. 김 한 장삼지의 칼로리는 불과 5칼로리에 불과하지만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김에 들어있는 후코이단 성분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김의 EPA와 DHA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포르피란 성분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면역력 강화는 김의 또 다른 특장점입니다.
김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베타글루칸 성분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킵니다. 빈혈 예방과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의 철분은 햄철의 형태로 체내 흡수율이 높고 엽산과 비타민 B12가 함께 들어있어서 혈액 생성을 돕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성장기 어린이, 월경이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김의 항암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르피란과 후코이단 같은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연사를 유도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김의 진짜 매력은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음식 조합을 살펴보면 김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밥과 김입니다. 흰쌀밥에 부족한 단백질과 미네랄을 김이 보완해주고 밥의 탄수화물은 김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김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 탄수화물 대사를 돕기 때문에 밥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참기름과 김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완벽합니다.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김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어, D, E, K의 흡수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또한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과 김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노화 방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간장 역시 김과 잘 어울리는 조미료입니다. 간장의 아미노산이 김의 감칠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성분들이 김의 영양소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김밥은 김을 활용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밥, 단무지, 계란, 오이, 당근, 시금치 등 다양한 재료와 함께 싸먹으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각 재료의 영양소가 서로 보완되어 완전 식품에 가까운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주먹밥에 김을 감싸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되고 김이 밥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시켜서 식감도 좋아집니다. 최근에는 김을 활용한 퓨전 요리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 파스타는 이탈리아 요리에 한국의 김을 접목한 대표적인 예로 김의 감칠맛이 파스타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김 리조또, 김 샐러드, 김 수프 등도 서구화된 식생활에 김의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김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김의 풍부한 요오드와 나트륨 때문에 주의해야 할 음식 조합들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요오드 과잉 섭취입니다. 김 외에 다시마, 미역, 톡 같은 해조류를 함께 많이 먹으면 요오드 과다로 인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해조류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고염식과 함께 섭취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미 김 자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젓갈류, 장아찌, 라면 같은 짠 음식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와도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김에 들어있는 철분과 카페인이 결합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많은 유제품과 함께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의 옥살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김과 우유, 치즈 등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김을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보관하면 냄새가 배어서 김 고유의 향이 사라집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곳에 다른 식품과 함께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조미김보다는 마른 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미김에는 설탕이나 물엿이 첨가되어 있어서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김. 한때 한국인만의 음식이었던 김이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푸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로서 김이 세계 시장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의 매력을 알아본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놀이라고 부르며 스시와 오니기리 등에 빠짐없이 사용합니다. 특히 한국산 김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높이 평가해서 프리미엄 김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김의 높은 영양가와 낮은 칼로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트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김이 새로운 스낵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조미김을 간식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지 마트에서도 한국산 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김이 헬시 스낵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김이 건강을 중시하는 서구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비건 다이어트나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김을 즐겨 먹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기네스 펠트로, 리즈 위더스푼 등 유명 배우들이 김을 건강 간식으로 추천하면서 미국 전역에 김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국 김 수출 현황을 보면 그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김 수출액이 7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순이며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보관과 관리법. 좋은 김을 구입했다면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의 바삭함과 풍미를 오래 유지하는 보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의 최대 적은 습기입니다. 김이 습기를 흡수하면 바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눅눅해집니다. 또한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상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김은 반드시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직사광선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김의 색깔이 퇴색되고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손실되어 김의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는 것입니다. 김을 작은 봉지에 소분해서 담고 실리카겔 같은 건조제를 함께 넣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냉동 보관하면 6개월 이상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보관할 때는 밀폐가 잘 되는 용기를 사용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김치 냉장고나 와인 냉장고처럼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곳이 이상적입니다. 진공 포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기를 완전히 제거하면 산화를 막을 수 있어서
김의 풍미와 영양소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개봉한 김은 가능한 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습기를 흡수하기 시작하므로 개봉 후에는 1-2주 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김을 오래 맛있게 먹는 팁도 있습니다. 습기를 먹은 김은 전자레인지에 10-20초 정도 돌리면 다시 바삭해집니다. 또는 팬에 살짝 구워주면 고소한 맛까지 되살릴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 다른 냄새가 강한 식품과 함께 두지 마세요. 김은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식품의 냄새가 배면 고유의 향이 사라집니다. 김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 전통적인 김 요리를 넘어서 창의적이고 맛있는 김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요리들입니다. 김전은 김치전 대신 즐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찢은 김에 달걀과 밀가루, 물을 넣고 반죽해서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파나 양파를 추가하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김의 고소함과 달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선사합니다. 김 파스타는 동서양의 만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퓨전 요리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볶은 후 삶은 파스타를 넣고 마지막에 찢은 김을 넣어주면 됩니다. 김의 감칠맛이 파스타의 담백함과 절묘하게 어울립니다. 김 샐러드는 건강한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각종 야채 위에 구운 김을 올리고 참기름과 식초, 간장으로 만든 드레싱을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김의 바삭함이 샐러드에 새로운 식감을 더해줍니다. 김 리조또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에 한국의 맛을 더한 창작 요리입니다. 쌀을 볶다가 육수를 조금씩 넣어가며 끓이고 마지막에 김과 치즈를 넣어주면 됩니다. 김의 바다 향과 치즈의 진한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김 수프도 간단하면서 영양가 있는 요리입니다. 닭육수나 멸치육수에 김을 넣고 끓이다가 달걀을 풀어 넣으면 고소하고 시원한 김 수프가 완성됩니다. 김을 활용한 건강 음료도 있습니다. 김을 우린 물에 꿀을 넣어서 마시면 요오드와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김 크래커는 아이들 간식으로도 인기입니다. 밀가루와 김가루를 섞어서 반죽하고 얇게 밀어서 구우면 영양가 있는 수제 과자가 됩니다. 김밥 케이크는 특별한 날을 위한 창작 요리입니다. 김밥을 동그랗게 썰어서 케이크 모양으로 쌓고 크림치즈와 각종 채소로 데코레이션하면 보기에도 예쁜 파티 음식이 완성됩니다. 이런 다양한 레시피들을 통해 김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김의 매력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습니다. 김의 미래와 가치. 작은 바다 채소 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 친환경적인 해양 자원의 대표 주자입니다. 육상 농업과 달리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필요하지 않고 담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닷물의 질소와 인을 흡수해서 해양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에도 기여합니다. 김을 비롯한 해조류는 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이는 지구온난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바다의 숲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김은 미래 식품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에서 추출한 한천은 의약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포르피란 같은 기능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식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장이 도입되어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도 김을 기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전통 식품 김. 천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지혜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미래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김 한 장에서 시작된 우리의 바다 문화가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른 영상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클릭하세요.